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비된 여성 스타 브리트니 진 스피어스는 55시간짜리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맨발로 카페에 등장을 하면서 모두가 미쳤다고 말했죠. 심지어 삭발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절규였거든요. 미국 루이지애나 케누드, 여긴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진짜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브리트니 진 스피어스가 태어납니다. 평범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막 음악 들리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끼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브리트니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가족들도 그녀의 끼를 일찍부터 눈치채곤 했답니다. 브리트니가 처음 무대에 오른 건 겨우 5살 때였어요. 지역 성가대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녀는 곧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그녀는 곧 미인대회, 지역 노래대회, 탤런트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의 작은 무대는 그녀에게는 너무 다 좁았어요. 어느 날 브리트니 엄마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우리 딸의 재능을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깝다. 뉴욕으로 데려가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가족은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뉴욕으로 갑니다. 당시 그녀는 단지 8살. 하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까 탈락했죠. 대신 이때 브로드웨이 뮤지컬 학교에 입학을 했고 2, 3년 뒤에 10살 때는 디즈니 채널의 미키마우스 클럽에 발탁됩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연예계라는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함께 출연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훗날 팝스타가 될 저스틴 팀버레이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라이언 고슬링 같은 인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트니는 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해 보이던 무대 뒤에는 늘 고된 연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라면서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17살이 된 그녀는 수많은 오디션과 거절을 딛고 마침내 자이브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어요. 참고로 이 회사는 팝, 힙합, R&B 음악을 중심으로 많은 스타들을 발굴하고 키운 회사입니다. 어셔나 저스틴 팀버레이크, 알켈리도 이곳에서 컸어요. 아무튼 브리트니는 이곳에서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내놓게 됩니다. 그해 10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곡이 나옵니다. 바로 Baby One More Time. 그 뮤직비디오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도를 걷는 브리트니, 갑자기 음악이 울리고 그녀는 정확한 박자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화면 너머의 10대 소녀들은 저거 나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면서 속삭였죠.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 20개국 이상에서 정상을 찍으며 데뷔 성공을 거둬요. 순식간에 10대들의 우상, 그리고 음악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해 MTV, 라디오, 백화점, 학교, 길거리 어딜 가도 브리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그녀의 패션이 한몫했습니다. 교복, 헤어밴드, 크롭 티셔츠는 10대들의 스타일이 되었고 그녀의 춤에서 상징적인 손동작과 헤드턴은 모든 댄스 연습실에서 따라하게 됐죠. 이후 발표한 두 번째 앨범 Oops, I Did It Again 역시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130만 장 이상이 판매됐다고 해요. 역사상 여자 솔로 가수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이런 인기와 관심은 단순히 좋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점점 그녀의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했죠. 이제 곧 그 정상의 무게가 그녀를 얼마나 흔들게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늘 눈부셨어요. 수천 명의 팬이 소리 지르고 조명이 쏟아지는 그 순간 브리트니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꺼지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호텔 방에 홀로 남겨질 때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2004년 1월 새해가 막 시작된 라스베가스.
화려한 불빛, 끊임없이 들려오는 댄스 음악, 사람들은 와인을 들고 새해 소원을 외치며 열광했죠. 그 속에 22살의 브리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클럽이나 호텔의 VIP룸이 아니라 조용히 한 사람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이슨 알렉산더라는 남성인데요.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고향 친구였어요. 화려함보다는 편안함, 그리고 과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제이슨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행복해? 브리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이슨, 우리 결혼할래? 제이슨이 웃으면서 왜 그래? 좀 장난 좀 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연애 중인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저스트 프렌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당연히 놀라죠. 그러자 브리트니는 이거 진짜다. 우리 지금 당장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고 싶은 소녀이고 싶었나 봐요. 늘 누군가의 감독 아래에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되고 모든 선택이 물론 브리트니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식을 그 당일날 올려요. 새벽 3시 작은 예식장 안으로 이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라스베가스에는 아무 때나 결혼이 가능한 예식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에 두 사람이 술 기운이 약간 오른 채로 들어갑니다. 신랑 이름은요, 제이슨 알렌 알렉산더요. 신부 이름은요, 브리트니 진 스피어스요. 펜을 쥐고 서명을 하면서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이것만 들으면 무슨 하이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속박 뒤에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훗날 말하길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결혼식 후 그들은 농담처럼 사진을 찍고 호텔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55시간 후 브리트니의 가족, 특히 소속사와 부모는 격분합니다. 이건 네 실수야. 네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당장 무효 소송을 해야 해. 브리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는데. 2004년, 이때 많은 대중들이 그녀를 불안정한 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요. 그러다 몇 달 뒤 그녀는 백업 댄서였던 케빈 페더라인과 연애를 시작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 결혼은 당시 팬들과 언론 모두들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면 케빈은 이미 다른 여자친구와 약혼 중이었고 그녀와의 사이에 임신한 아이도 있었거든요.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브리트니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헤드라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죄가 되나요? 결국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2004년 9월 손을 맞잡았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5년 9월 첫째 아들 선 프레스턴이 태어납니다. 브리트니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아들을 안고 있는 그녀의 사진 속에는 이 무대 위의 화려함 대신 한 엄마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브리트니는 산후 우울증과 외부의 압박 속에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거든요. 케빈은 매번 늦게 들어왔고 브리트니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둘째 아들 제이든 제임스가 태어납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동안에도 언론은 그녀를 비난했어요. 유머 없이 키우는 건 무책임하다. 차에서 아이를 안고 운전하다니 이건 미친 짓이다. 브리트니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욕먹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스타의 삶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2006년 11월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보다는 혼자가 되는 공포가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라도 차라리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유지할 바에야 혼자인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권 싸움도 있었고요. 언론이 끝까지 괴롭혔거든요. 파파라치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브리트니는 한밤중에 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가거나 카페에 맨발로 나타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였죠. 그녀는 기자들에게 쫓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이 키우는 걸 망치고 있어요. 그녀의 감정은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에는 삭발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 후견인 제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삭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2007년에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브리트니 삭발이라는 제목으로요. LA의 한 미용실에서 그녀는 미용사가 말리는 걸 뿌리치고 스스로 전기 면도기를 들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내 머리조차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면서요. 자기 통제권을 빼앗긴 한 사람의 저항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녀를 조롱했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브리트니 드디어 미쳐버리다. 그래서 이쯤에 법원은 그녀에게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후견인 제도를 명령해요. 이게 뭐냐면 성인이지만 미성년자 취급을 받아서 재산과 수익 관리나 공연 여부 결정, 약물 복용, 병원 방문, 심지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모든 결정이 아버지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일은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몇 년간 공연을 소화해냈고 앨범을 냈고 CF를 찍었고 인터뷰도 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늘 환하게 웃었지만 뒤에서는 늘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스타들은 다 자유가 없는 삶이긴 하죠. 이때 브리트니는 핸드폰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SNS 비밀번호까지 누군가가 통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짧은 동영상을 올렸어요. 배경음악도 편집도 없고 그저 카메라만 응시한 채 춤을 추는 브리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영상의 표정이 뭔가 무슨 일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팬들은 프리 브리트니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었어요. 팬들이 또 과민 반응한다. 쟤는 그냥 좀 이상한 거다. 하지만 점점 많은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법적으로 성인인데 왜 스스로 돈을 못 써? 매일 공연하는 사람이 왜 정신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야? 왜 그녀는 자기 인생에 대해 아무 결정도 못하지? 사람들은 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 의문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였어요. 브리트니를 해방해라 라는 플랜카드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그날은 전 세계가 브리트니의 진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몸도 감정도 인생도 통제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 시스템 아래에서 울고 화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거짓말처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론도 팬도 심지어 재판장도 숨을 죽였어요. 우리가 알던 이 팝의 여왕이 아니라 이날의 브리트니는 한 명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한 명의 생존자처럼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일 미국 법원은 후견인 제도 종료를 선언합니다. 무려 4,748일 만에 그녀는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팬들은 울었고 브리트니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나는 나의 진짜 삶을 시작할게요. 그 후 그녀는 2022년 수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연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브리트니는 화려한 무대에 서기보다는 조용한 일상,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지켜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지도 않지만 그녀는 드디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녀를 팝스타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